예, 안녕하십니까. 예비고2일 국어과 설명회를 맡은 초월입시 전문학원 국어과 원장 최낙경입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어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사범대에서 국어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던 국어과 교사 출신이고요. 지금은 고등국어 전문학원에서 10년 이상 고등부를 대상으로 매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다수의 서울권 또는 부산대의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고요. 지금은 정관 지역에 있는 신정고와 정관고의 모든 학년들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고등 입학 전에 시작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저희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저의 이제 영상을 보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 국어학원을 다니는 학부모님들보다는 국어를 해야 될까 또는 국어를 어디서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가 입학하고 나서 국어를 시작한다? 그때는 사실은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그래서 지금 고등국어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등 내신 점수가 국어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국어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또는 혼자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해도 되던데요.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뭐 90점 또는 100점에 대한 점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원은 사실은 뭐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설명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입니다. 그러면 그때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 아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90점, 100점이었습니다. 근데 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점수가 뭐 40점, 50점, 사실은 50점을 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중학교 국어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만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열심히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암기하고 또는 자습서, 뭐 평가 문제집과 같은 문제집을 그냥 단순히 풀더라도 사실은 점수가 나오는 구조들은 맞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통하는 거는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결국 한마디로 뭐냐? 지금 중학교의 높은 내신 점수가 실제로 우리 아이의 국어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학교에서 모든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진도 위주로 사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긴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문법 단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사실 진도를 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만 봐가지고는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험에서는 빠르게 얘기했던 개념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이 실제로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학기 교과서, 그러니까 정관이든 신정이든 이 지역 고등학교의 1학기 교과서는 거의 한 번은 다 보고 미리 예습을 하고 사실은 입학을 해야 학교에서 들어갔을 때 뭐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수업에 대한 진도에서도 더 좋은 이제 메리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 내신은 암기와 문제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은 특히 요 정관지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많은 비중을 프린트
또는 외부 지문에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뭐 교과서만 준비한다, 교과서에 대한 내용만 암기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프린트를 누가 많이 준비하느냐, 외부 지문을 누가 많이 푸느냐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성적이 갈려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교과서를 본다든지 문제집만으로는 당연히 시험 대비가 힘들고, 그거를 사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는 깨닫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첫 중간고사를 쳤기 때문에 그게 기말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기말고사에서도 점수를 올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미리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이제 차이점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 내신이 힘든 이유가 시험 범위가 학년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중학교에서 1년 동안의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의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중학교 1년의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한 시험의 범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중학교식의 교육 방법으로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고등국어 지금 해야 됩니다,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등국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정관지역 고등학교에서의 국어 내신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이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제일 많이 말하고 싶은 파트가 있습니다. 문법 단원의 높은 비중인데, 지금 기말고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말고사 범위까지 포함해서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매 시험 범위 중에서 문법 단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본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문법 단원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정관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법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법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자료와 프린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은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물이 상당히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관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쓰고 있는 교과서가 신정하고 정관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교과서를 받았을 때 교과서에서 쓰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거를 학교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보다 높은 난이도의 프린트물을 많이 제공하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프린트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 자료죠. 결국은 아예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프린트에서도 말하지 않고 교과서에서도 말하지 않는 자료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교과서만 본다, 혼자서 문제집만 본다, 결국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준비들은 사실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계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여러 단원들이 나오죠.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원에 대한 문제, 2단원에 대한 문제가 각각으로 나온다면은 이게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원들을 묶어서 통합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정관지역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우선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문법에 대한 비중, 사실은 문법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완벽 정리라고 해서 고1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파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나올 수 있는 문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11월하고 12월까지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1월하고 2월에서는 문제 실전 적용이라고 해서 실전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가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를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쳤던 모든 시험에 관련돼 있는 기출 문제들을 실전으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걸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월이 이제 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나면은 이제 중간고사 문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또 그 해에 나오는 새로운 프린트가 나오겠죠. 그럼 그 프린트에 대한 이제 준비들을 이야기할 거고, 제가 이제 중간고사에 대비에 관련돼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뒤에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 개념 모의고사에 대한 완벽 대비라고 해서 1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완벽 정리. 사실은 저희가 문학 파트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단순히 글을 읽는 거라 이 글에 나오고 있는 개념적인 부분들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사실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념에 대한 정리도 있지만 사실은 암기가 중요하죠.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과정이 11월과 12월에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1월하고 2월에 넘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대표 작품을 통한 개념 적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문학이라는 것도 고전, 현대 또는 뭐 시, 소설 이렇게 갈래별로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작품들에 대한 대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11월과 12월에 했던 개념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3월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가 학교에서 치는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치면 되지. 근데 이 3월 모의고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치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시험입니다. 그게 학교에 대한 이미지 또는 선생님에 대한 아이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월하고 2월에서 3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통해서 3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준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문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질 거고 학교별 프린트에 대한 완벽한 이제 암기라든지 문제풀이가 들어갈 건데요. 요거는 이제 바로 다음 파트에서 제가 요 시험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고1 국어 내신 완벽 대비라고 해서 일단은 학원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모든 학원에서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줄 거고 뭐 문제를 제공할 거고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겠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닌 저희 학원에서 저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는 학교 프린트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교 프린트는 사실 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중요성과 이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린트에 대한 당연히 완벽한 암기는 1차적으로 들어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린트에 대한 재편집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를 단순히 그냥 외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프린트를 재편집을 통해서 뭐 주관식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단답형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서술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객관식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프린트에서 제일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통해서 맞춤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별 문제죠. 이게 지금 신정이고 정관이고 같은 교과서를 쓰지만은 시험 범위나 또는 프린트 부분에서 많은 차이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학교별 시험에서 예상 모의고사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해서는 최소 3회 이상의 학교별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시험 전에 풀리고 같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적 보충에서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서도 클리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본래 나가는 본 수업뿐만 아니라 클리닉 시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또는 제 입장에서 이 아이가 조금 더 테스트를 했으면 한다. 또는 이 아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그때 저희는 클리닉을 통해서 개별적인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제가 국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국어 왜 저와 함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우선은 단기간 내 놀라운 성적 향상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정관 지역에서 작년 10월에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중등부를 제외하고는 고등부만 지금도 매년 20명 이상의 이제 수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 추천으로 인한 지속적인 수강생 증가에서 사실은 학원을 이제 오는 계기가 뭐 어머님에 의해서 또는 이제 친구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학생들이 추천했다? 그거는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그만큼 만족을 하고 학원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서도 있지만은 내신 1등급, 사실은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신 1등급을 달성한 학생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화면상으로는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따로 블로그에 제가 또 정리를 해서 학교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중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은 좋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적중 문제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보기도 동일하지만은 키워드에 나오는 부분들도 동일하다. 그만큼 학교 시험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보면은 여기 나오는 보기의 단어들과 실제로 나왔던 단어들이 거의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나골이라는 단어와 구준비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왔고 이 단어에 대한 답이 그대로 저희의 예상 문제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화면이 흐린 부분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 블로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예비 고등부 수업 시간표를 안내를 하고는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학기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에 1시에서 3시까지 수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등부에 속해 있다라면은 저희가 방학이 되면은 예비 고등부 반이 이제 따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토요일이긴 하지만은 3시 반에서 5시로 시간대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월요일에는 따로 클리닉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은 6시 30분에서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시간에 학생들이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해 놓은 이유는 이 시간 내에 학생들이 편안한 시간,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와라라는 의도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님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클리닉 안 가도 됩니까? 또는 클리닉 10분만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클리닉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처음에서 얘기했던 거죠. 지금까지 나는 국어 공부 혼자 했습니다. 당연히 잘 했겠죠. 근데 이제는 전문가,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원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 초월 입시 전무학원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